하나메르크의 자연신학 오늘 47번째 강독입니다. 131쪽 보십시오. 좀 아래쪽에 새롭게 시작되는 패러그래프입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을 우리가 읽고 있어요. 우발성과 하나님 이러한 타이틀입니다. 자연 사건들의 우발성으로 인해 이제는 이게 어떤 뜻인지 감이 오죠. 자연 사건들의 우발성. 지금까지 밝혀졌던 자연 과학의 원리, 규칙, 정리 그런 것에 담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출현한다는 겁니다. 자연 사건들의 우발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규칙성들의 한계를 수고합니다. 규칙성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로 다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자연과학의 규칙이 이건 빛은 1초에 20만 킬로미터 달려 이런 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다 담지 못하는 세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연과학의 원리들을 더 많이 밝혀가면 그게 다 해명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성상, 그 본질상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의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세계, 우리가 자연과학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대상인 그 세계, 자연 본질상 자연과학으로 다 담아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한계를 숙고하면서 문제를 자연과 사건들의 규칙성에 대한 설명이 담지한 이런저런 틈새를 찾으려는 방향으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가 다 말하지 않는 어떤 빈틈, 요걸 비집고 들어가서 신학이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와의 실존적 만남, 경험 이런 것들은 자연과학이 말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신학이 하나님을 해명하는 자리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각주 15분 됐고요. 오늘날의 신학은 이 자연 사건들의 틈새 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유혹의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 지금은 옛날엔 계몽주의 이후에 상당한 시간 그렇게 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자연 과정들 속에 담주된 그 틈새들을 메우고 있으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세계는 그 자체로 자동적인 것이 되고 따라서 하나님은 전체 세계 과정의 창조자가 아니라는 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 모순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틈새를 찾으려고 하는 신학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했군요. 위스너 각조 16번입니다.
christliche Glaube und modernes Weltbild. 기독교 신앙과 근대 세계상 이란 논문을 Zeitschrift für systematische Theologie 조직신학 잡지에 여기 실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걸 인용했군요. 전체 세계 과정의 창조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경험적으로 볼 때 이러한 틈새들은 자연과학의 진보해 나감에 따라 언제나 다시금 메워지게 돼 있다. 그렇죠. 뭐 가장 단적인 예로 들자면 뭐 기도해서 뭐 병이 낫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의학이 발달해서 의사가 다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불안한 심리를 위로받는다 뭐 그런 것도 좀 있죠. 근데 이건 인간 심리학, 무의식 이런 걸 통해서 다 해결이 되죠. 그리고 뇌의 분석으로 다 설명이 되죠. 빈 틈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를 들어 비유기적 과정들로부터 생명이 기원한다는 사실이 물리학적으로 설득력이 없다는 사실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요 비유기적 요 표현이 어떤 걸까요? 비유기적 연관성 없는 과정들로부터 생명이 기원한다는 사실이 물리학적으로 설득력이 없다는 사실 이게 이제 확 들어오질 않네. 어떤 걸 얘기하려고 하는지 말이죠. 넘어갑시다.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들어오지 않네요. 왜 이러한 사실이 미래에도 설득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기본적으로 물리학이 대답할 수 없는 물음들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각주 18번 폰 바이체커 유명한 독일의 물리학자입니다. 게슈테 대 나투어 자연의 역사 뭐 등등등등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확실하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라곤 각 새로운 연구 결과가 제시되면 또한 그에 따른 새로운 문제들이 야기될 것이라는 것뿐이다. 물리학자들끼리도 계속해서 그 논쟁이 이어질 뿐이지 끝나는 건 없어요. 그건 뭐 우리 일상에서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주제만 놓고 보더라도 정답은 없는 거예요. 정답에 가까이 가는 건데 그는 모든 것들이 변화하는 과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되지가 않습니다. 뭐 간접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뭐가 더 맞는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대의 민주주의가 절대적인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로서는 최선이긴 한데 여기에 또 문제도 무지하게 많죠. 직업 정치인들이 나오게 되고 그들이 민중들을 선동하고요. 뭐 트럼프에서 우리가 미국 정치에서 봤습니다만 그 트럼프 유사 트럼프 같은 사람들은 뭐 한국에도 많죠. 그리고 거기에 열광하는 사람들도 많고 민주주의가 그렇게 정답으로 주어지는 게 없습니다. 물리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대답에 도달한 연구 과제가 발표되면 거기서 이제 다른 또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질문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우발성과 규칙성의 관계, 우발성과 규칙성의 관계, 이게 큰 줄기군요. 규칙성에 의해서만 자연과학을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우발성을 더 궁극적인 실제로 보는 학자들이 있겠죠. 이거 두 개 다가 있습니다. 규칙도 분명히 있고
우발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한 물음은 항상 새로운 형태를 취한다고 생각됩니다. 사건들의 우발성은 연구의 모든 단계에서 각 사례의 특징적 요점들에서, 그리고 미시 물리학에서뿐만 아니라 난류의 운동 문제에서도, 난류의 운동 문제가 뭘까요? 난류, 대기의 공기 흐름, 그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 중에서 난류, 따뜻한 공기의 흐름과 뭐 찬 공기, 뜨거운 공기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얘기하나? 문제도 우리들의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 따뜻한 공기, 찬 공기, 그 말이 나와서 생각이 납니다. 그 기상 관측하기 힘들잖아요. 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완벽한 기상 예측은 못합니다. 그건 우발성이라고 좀 봐도 됩니다. 그것도 더 인공지능을 이 결합된 관측과 예상 뭐 모든 것들을 다 하게 되면, 그렇게 발전하게 되면 일주일 후 기상 관측까지 정확하게 할 수 있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원당 요 마을에 한 달 후에 기온, 그리고 햇빛 나냐 안 나냐 뭐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예상할 수 있는 기상 관측이 가능할까요? 먼 미래에? 이 세계 본질상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왜 그건 가능하지? 이런 주장은 또 계속해서 옥신각신할 겁니다. 알파고가 이 세도를 완전하게 뭐 5대 1대 5대 5대 4인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후로 이제 인공지능 바둑은 사람들을 다 게임이 안 되게 이깁니다. 현재 잘 나가는 인공지능, 거기에 사람의 최고수가 한 2점 바둑 정도 됩니다. 2점을 먼저 깔고 두면 비슷하게 가요. 앞으로 점점 더 그 차이가 벌어질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바둑이 그건 이제 수학하고 비슷해서 수학 계산하는 거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계산하는 게 더 정확하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그런 거하고 직접 비교해서 말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말입니다. 난류 얘기했죠. 우발성의 물음들은 우발성, 컨팅겐시. 우발성의 물음들은 우주의 기원 물음과 처음 빅뱅, 기원 물음과 별들의 역사 문제에서도 중요하다. 또한 우발성은 생명의 기원을 조망하고 종들의 발전 과정에서 돌연변이들의 진행을 조망할 때도 중요하다. 그렇죠? 맞아요. 우발성을 단어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뭐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그 돌연변이 얘기도 했잖아요. 맞죠? 그런 겁니다. 생명 현상을 얘기할 때 돌연변이를 빼놓고는 말하지 못하거든요. 그게 나오지 말아야 돼요. 그게 염색체 뭐 등등 그 생물학이 그 법칙에 딱 맞는다면 돌연변이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우발성 개념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연 사건들의 우발성이 특별히 비중 있게 다뤄질 수 있는 주제는 연구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 단계에서
자연 사건들의 전체 과정은 그 자체로 우발성과 규칙성이 얽혀있는 그물망처럼 다시금 나타난다. 뭐 요건 제가 앞에서도 눈에 얘기한 겁니다. 이게 두 개 다가 같이 이 세계에서 나타나는 자연 현상입니다. 규칙성과 우발성. 이것의 조합이라고 그러죠. 뭐 그물망이라고 하네요. 날줄과 시줄처럼 그물망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19 각주 보겠습니다. 지덴토프 독일 사람인데 이 번역자가 자꾸만 영어식으로 번역을 했네요. 독일 사람 이름을 지덴호프 S는 독일에서는 G 발음 납니다. 그 처음에 모음 앞에서는 모음 앞에서는 지덴토프요. 지덴토프는 Gesetze und Geschichte des Weltalls 법칙과 세계 만물의 역사 이 책에서 이를 표현하기를 우리의 관찰들이 함축하고 있는 전체 색조를 완벽하고 정당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다른 관찰 방식, 즉 한편으로 자연 사건들을 특정의 수학적 법칙으로 환원하는 방식과 다른 한편으로 자연 사건을 역사적으로 정관하는 정관 뭐에 번역일까요? 정관, 조용하게, 정관, 이건 종교적인 용어인데, 정관하는 방식 모두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학은 주제적으로, 테마티컬, 주제를 다루듯이 규칙성의 측면을 다뤄야 되고, 꼭 해야 되는 거고요. 즉, 발생 사건들 속에 규칙적인 연관 관계들을 추적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무한히 복잡하게 엮여질 수 없는 일군의 법칙들을 통해 전체 자연은 모든 구체적인 사항까지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망하는 과학의 관점이 언제나 성공을 구가할 수 있을 것인가. 새 깃털 하나 갖고 약간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뚝 떨어뜨리면 어디 가서 몇 초 후에 떨어질 거라고 하는 거를 컴퓨터가 계산해 낼 수 있을까요? 규칙성에 의하면 계산해 내야 됩니다. 중력도 거기 들어가요. 중력과 그 깃털의 무게, 모양, 그리고 바람의 색이, 주변에 다른 사물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그리고 기온, 습도, 이런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어디 떨어질 거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한 100m 위에서 떨어진다고 합시다. 너무 짧으면 좀 뻔하니까 한 100m 아니면 1km 상공에서 새 깃털을 떨어뜨리면 언젠가 과학이 발전하게 될 때 모든 걸 완벽하게 계산해서 떨어질 장소를 잡아내겠냐 하는 겁니다. 불가능하겠죠. 그냥 막연하게 제가 불가능하다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전반적인 흐름에서 볼 때 우발성이라는 개념을 놓고 본다면 그런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종종 다른 때에도 예로 든 거로 말을 한다면 한 30년 전으로 돌아갑시다. 30년 전에 그 인공지능이 이미 나와갖고 굉장히 발전된 인공지능이 있어서 저를 이제 계산해 내면 30년 후에 이 원당에서 이 책을 강독하고 있을 거야. 계산 나올까요? 네, 100m 상공에서 그 새 깃털 바람 부는 날 떨어뜨리는 거 비슷하고 있죠. 이는 동시에 어떤 연구 단계에서도 결코 새로운 어떤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공한다 이제 얘기면 그 새 1km 위에 새 깃털 30년 전에 나를 계산해 내 갖고 지금의 사건을 예측하는 그런 것들을 과학으로 계산해 낸다고 하면 어떤 새로운 것도 나타나지 않을 때 그냥 규칙적으로 모든 것이 진행될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자연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연구들이 일구어낸 성과에 도취해 이런 악몽을 꾸어왔다. 표현이 재밌죠? 악몽이라고 얘기하네요. 네. 그건 계산해낼 수 있어. 이제 계속 그거를 기대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뇌를 잘 분석하면 거기서 모든 거 다 계산해낸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뇌과학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서 현대인들은 그런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것은 그저 개꿈에 불과한다고 말할 수 있다. 법칙들은 언제나 우발적인 것에 필연적으로 부여된 어떤 것을 발견한다. 음, 지금 제가 강독하는 것도 우발적인 거예요. 이걸 이제 계산해낼 수는 있어요. 이미 지금 와서 30년 전에 저와 지금을 계산해서 어떤 것이 작용해서 어떻게 돼갖고 뭐 신학교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쭉 그래서 그 계산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게 계산이 되겠죠. 근데 그것은 우발적인 것에 필연적으로 부여된 것을 발견하는 거죠. 이것은 법칙에 대한 암 자체가 놓여 있는 토대다. 하지만 이로부터 우리는 실제 구조, 리얼리티 스트럭처, 실제의 내용에 대한 개별적인 통찰들을 통해서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 딱딱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는 고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추론하게 된다. 그래야하고는 도대체 그러면 그 실제가 뭐지? 이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밌죠? 바이체커 얘기 다시 한번 인용됐습니다. Continuität und Möglichkeit. 지속성과 가능성. 우발성과 규칙성의 물음을 통해 기억해 두십시오. 우발성과 규칙성 같이 물려가고 있어요. 맞물려 있습니다. 우발성과 규칙성의 물음을 통해 자연을 고찰하면서 우리는 궁극적이고 환원 불가능한 불가지론에 도달하게 된 것인가? 이건 저도 질문이 된 건데.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말도 하지 않는 게 낫지. 그래봤자 그 우리가 결국은 도달한 그 대답에서는 그는 일시적인 거고 부분적인 것에 불과한데 궁극적인 것을 그 실제를 모른다고 하는데 뭐 이 질문들의 의미가 있지? 네,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불가지론 입장이죠. 아니면
자연의 이 두 측면을 통일하는 관점이 인식 가능한 것인가? 우발성과 규칙성을 통일하는 관점이 인식 가능한 것인가? 가능한, 이 파넨베르크가 불가지론에 떨어질 리는 없고요. 이 통일하는 관점이 인식 가능하다고 말하죠. 그건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통일된다고 보는데, 그게 뭐, 신앙적으로 그냥 낭만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신학적으로 접근하죠. 만일 발생 사건들의 우발성이 보다 차별적으로 진보한 자연법칙들의 체계적 연관관계로 해소될 수 없는 것이라면 그와는 반대로 우발적 발생 사건들이 자연의 규칙성을 통합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을까? 파넨베르크는 이런 쪽에 있겠죠. 규칙적 사건들, 규칙적 사건들과 또 이렇게 대비되는 표현은 우발적 발생 사건이에요. 규칙적 사건들과 우발적 발생 사건들 엮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규칙성과 우발성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규칙적 사건들 혹은 다르게 표현해서 규칙성을 담지한 것으로 기술되는 사건들의 형태들은 그 자체로 우발적 사건들의 집합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일까? 까다롭습니다. 이 표현은. 물론 이 물음은 규칙성을, 이 자연의 규칙성이 있잖아요. 우발성 개념으로부터 이 자연의 우발성이 있지 않습니까? 규칙성을 우발성 개념으로부터 추론해 내려는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우발성과 이 규칙성, 이 관계는 이해는 됐죠? 하여튼 그게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않으면 이런 문장들이 자꾸만 헷갈립니다. 30년 전에 제가 지금 여기 온 것은 우발성이 많이 거기에 개입돼 있어요. 그러나 거기엔 또 규칙성이 있습니다. 신학 30년 전이 뭐 이미 제가 군목이 아니에요. 군목도 아니죠. 그때는 벌써 90년이니까 그때 뭐 책을 읽는다거나 목회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빚었고 그게 어떻게 글을 쓰게 됐고 뭐 등등 그런 규칙성이거든요. 근데 그런 규칙성으로만 30년 전에 나와 지금의 저를 그렇게 연결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설명이 됐나 몰라요? 이러한 요청은 규칙성을 우발성 개념으로부터 추론해 내려는 목적 하려고 하는 거 그건 어리석은 거다. 오히려 물음은 존재론적으로 나아간다. 존재론적으로. 인식론적으로가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나아간다. 그 뜻이겠죠. 갑자기 존재론적으로라고 하는 게 여기 표현이 돼서 이게 뭘까요?
봅시다. 보다 면밀히 연구될 경우, 됐어요. 경우, 우발적인 사건들은 우리로 하여금 발생 사건들의 특별한 속성 가운데서 그 자체로 규칙성을 인식하게 하고, 그래서 자연 발생 사건들의 발생 사건을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규칙도 있다고 하더라도 발생하는 사건들, 사건들은 다 발생하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규칙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발생 사건들의 우발성으로부터 추상되어서가 아니라 추상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말이 어렵네. 발생 사건들의 우발성과 더불어 규칙성의 현존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나아간다고 말한 것 같아요. 결국은 가장 궁극적인 실제가 뭐냐, 그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얼리티요. 하나님의 그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 알레스 베슈트민데 베르크리카이트라고 했죠. 그럼 베르크리카이트, 그 실제 혹은 현실성, 그게 규칙성과 우발성의 그물망으로 나타난다. 그건 정확하지 않은데 자연이 이제 그렇다고 하는 건데 거기 안에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제가 설명하기 힘드네. 어떤 생각이 좀 나긴 했는데 그거하고 요거하고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네요. 그냥 제 설명 더 하지 않겠습니다. 요 문장 그대로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 정도로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우발성과 규칙성이 지금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는데 거기 들어있는 핵심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